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기의 14번째 시간 1차 고사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시간 전기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3차시 그러니까 바로 전 시간 강의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옷이 똑같죠?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2개 찍고 있어요. 힘드네요. 자 여러분, 전기 에너지 생산이라는 단어는요 전자기학입니다. 전자기학이에요. 우리가 물리를 얘기할 때 물리를 흔히 이제 역학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막 힘을 줬더니 얘가 빨라지더라, 느려지더라, 마찰력이 어떻고 무슨 힘이 어떻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역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전기와 자기를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전자기학이라고 불러요. 깊게 들어가면 둘 다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역학은 눈에 좀 보이고 이 전자기학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뭐 자기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 전자기학은 사실 좀 어려운 학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전자기학이라는 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왜 전기학, 자기학이 아니라 전자기학이냐? 전기와 자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기와 자기가 이미 밀접한 관계라는 걸 언제 배웠냐? 중학교 때 이미 여러분들은 배우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발전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뭘 배웠냐면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긴다는 걸 분명히 배웠습니다. 뭐죠?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 라는 걸 배웠어요.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 주위에는 뭐가 생기냐면 자기장이라는 게 생겨요. 자기장. 분명 전기 에너지잖아요. 맞죠? 전류를 흘렸더니 뭐가 생겼어? 자기장이 형성됐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전기와 자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되게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뭐다? 전기 흘렸더니 자기가 생겼어.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내용은 뭐냐면 자기를 바꿔줬든지 전기가 생겨를 배우기 전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럼 자기장이 뭔지부터 봅시다. 여러분, 자기장에서 말하는 저 장자는 뭡니까? 자기장의 장. 이 자기장의 장은 한자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장자죠? 마당장자예요. 마당장자. 어떤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이제 field라는 표현을 씁니다. magnetic field 이런 식으로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장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때 분명히 뭘 배웠냐면 힘의 3요소라는 걸 배웠어요. 힘의 3요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힘의 3요소라는 건 뭐였냐면 힘의 세기, 힘의 방향, 그리고 뭐 작용점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배웠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힘이 터치를 통해서 힘이 가해지죠. 무슨 말이냐면 닿아야 돼요. 접촉을 통해 힘이 가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얘를 접촉을 통해서 힘을 가할 수가 없다면 하면 펜이 손 위에 뜨겠지만 안 돼요. 접촉하고 있다면 힘을 이렇게 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접촉하지 않으면 얘를 힘을 가할 수 없잖아요. 일반적인 힘들은 그래요. 그런데 접촉하지 않고도 가해지는 힘들이 있습니다. 얘가 왜 떨어졌을까? 떨어졌다는 건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힘 때문에 그랬죠? 바로 중력 때문에 그랬죠. 중력. 그 다음에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게 뭐냐면 전기력, 그리고 자기력 등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실제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는 범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중력 작용하죠. 여기서 중력 작용하죠. 여기서 중력 작용하죠. 하지만 얘를 제가 지구로부터 한 2억 킬로미터 먼 곳까지 던져버립니다. 지구에서 2억 킬로미터 떨어졌어요. 얘한테 지구의 중력이 작용할까요? 거의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그 영역, 공간, 중력이 작용하는 영역, 공간, 마당, 장, 필드가 있겠죠. 그런 걸 중력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부를까? 전기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부를까? 바로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힘이 미치는 공간이에요.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작용하는 힘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이걸 우리는 장이라고 불러요. 자, 자기장은 뭐다? 접촉하지 않고 작용하는 힘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대요. 전류가 흐르면. 그거 한번 중학교 때 했던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장이라는 거를 중학교 때 했던 거 이걸 지금 볼 건데 보기 전에 잠깐만 한 단계 더 급을 낮춰서,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단계 급을 낮춰서 초등학교 내용 넘어가 봅시다. 초등학교 때 우리는 뭘 배우냐면 자석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자석에서 N극이 있고 S극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 N극과 S극 주변에 실제로 실험을 안 해봤더라도 최소한 그림을 봤을 거예요. 근처에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들이 어떻게 배열된다고 배웠어요. 어떤 식으로 배열되냐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죠.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열된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열된다는 걸 배웠을 겁니다. 이때 이 철가루가 배열되는 이 형태가 바로 뭐냐면, 철가루가 왜 그렇게 배열됐을까? 힘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배열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철가루가 배열된 바로 이 모양, 이게 바로 자기장의 모양이에요. 자석 주변에 있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의 모양입니다. 이런 자기장이라는 걸 초등학교 때 이미 여러분은 철가루로 배웠고요. 그리고 이 자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뿅 나와서 이쪽으로 쏙 들어가는 이런 형태라는 거 자기장에 대해서 기본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대요. 여기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때 이 주변으로 뭐가 형성되냐면 자기장이 형성돼요. 자기장. 근데 이거 자기장이 형성되는 원리,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기억나시죠? 중학교 때 좋아요. 선생님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된다 그랬어? 이렇게 형성된다고 했던 거 배웠을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된다. 그래서 여기서 형성되는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그렸죠. 이런 식으로 이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이런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여기 고리형 도선이 있어요. 이렇게 고리입니다. 고리. 제가 나름 원근법을 이용해서 이쪽은 좀 두껍게 그렸고요. 이쪽은 조금 얇게 그렸어요. 고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때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라고 하면 결국은 얘도 직선 도선이 구부러져 있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전류의 방향이 아까 뭐였지? 엄지손가락 방향이었죠? 자기장의 방향이 뭐였지? 여기 뭐예요?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전류가 이렇게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여기 지금 적절한 원반이 없어서 그런데 원반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흘러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이렇게 감으면서 가니까 이 가운데 부분의 자기장은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윗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고리형 도선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생긴다라고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때는 뭐 전류를 이렇게 감아주면 이게 자기장이야 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코일, 솔레노이드라고 부르는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돌돌돌. 지금 이렇게 말려있죠. 이렇게 말려있는 이 도선이에요. 이 도선은 결국 원형 도선 여러 개가 겹쳐진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감기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원근감이 느낄지 모르겠어요. 카메라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감아주면 이게 자기장 방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감기고 있거든요. 전류가 이렇게 감기고 있으니까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코일에서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뭐다?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감겨.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뿅 나와. 이런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뭘 배웠어요? 전기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전자석을 만들 수 있어 라는 개념들을 배웠을 겁니다. 바로 이 개념들을 기본으로 깔아두고요. 이제 이번 단원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전자기 유도 이어서 볼게요. 이어서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우리가 아까 했었던 중학교 리뷰에서는 전기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만들었어요. 맞죠? 근데 이 전자기 유도는 반대로 뭐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와 정반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를 이용해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기선속. 이 자기선속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기선속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초등학교 리뷰에서 본 것처럼 이 자석에 N극이 있으면 이 자석의 N극으로부터 자기장이 그려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 자기장이 그려지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기장이 그려지는 바로 이 선 있죠, 선. 이 선.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이 선 있죠? 이 선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기력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나오는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불러요. 이 자기력선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이제 자기력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자기력선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만한 넓이의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 물체의 자기력선이 2개 정도 지나가네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한 3개가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5개가 지나가죠. 맞죠? 어떤 특정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자기선속이라고 불러요. 자기선속. 자,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자기선속은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 파이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다. 자, 어떤 면을 통과하는 특정한 면이 있겠지. 그런데 그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예요. 자기력선의 개수. 그리고 자기력선은 뭐다? 우리가 아까 자기장 그릴 때 표현했던 바로 이 선이 자기력선이에요. 이 자기력선,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우리는 자기선속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선속이 변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하면 그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유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코일은 뭐죠? 돌돌 말려있는 게 코일이죠. 맞죠? 맞아요. 바로 여기 있는 이런 돌돌 말린 애를 코일이라고 하고요. 이 코일을 통과하는 뭐가 변할 때? 자기선속이 변할 때, 여기서도 뭐가 나올까? 자기력선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나오는 이 자기력선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이 면에 지나가는 개수가 달라지면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때 흐르는 이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전류라고 부릅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흐르는 이 전류를 우리가 유도전류라고 불러요. 자, 어떤 코일이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있겠죠. 이 자기력선의 개수를 뭐라고 불러? 자기선속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면 그때 변화에 맞춰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하고, 이러한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어느 정도 이해됐죠? 자, 그럼 봅시다. 이 전자기 유도는 결국 뭐야?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니까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개념이에요. 맞죠? 자, 이때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중요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 혹은 걸리는 전압의 세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해요. 지금 이게 실제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 코일이 있고 제가 이 위에서 자석을 왔다 갔다 코일을 조금 이렇게 코일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자석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코일에서 전류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 혹은 전압이 되게 중요한 어떤 평가 요소가 되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왜 전류가 흐르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왜 전류가 흐를까? 전류는 왜 흐른다 그랬죠? 자기선속, 즉 어떤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럼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왜 자기선속을 변하게 만드는 거냐? 참고로 여러분들 자기력선 개수가 많으면 자기력이 강하게 작용해요. 자기력선 개수가 적으면 자기력이 약하게 작용합니다. 즉 자기선속이 크면 자석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고 자기선속이 작으면 자석의 힘이 약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 힘이 크게 작용해요? 멀리 있을 때 힘이 크게 작용해요? 자석에 가까이 있을 때 힘이 크게 작용하죠. 그 이유는 가까운 곳이 자기력선이 많아서 그래요. 자기선속이 커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떤 그 자석의 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수평하게 나온다면 거리와 상관없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똑같겠죠. 근데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퍼지듯이 나오거든요. 마치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샤워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샤워기를 보면 물이 약간 퍼지듯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쫙 퍼지듯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자석이 있으면 자석에서도 자기력선이 이렇게 퍼지듯이 나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어떤 일정한 면적이 있어요. 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애가 가까이 가면 여길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겠니 적겠니? 많겠죠. 멀리 가면 여길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적어지겠죠. 이해가 안 되면 샤워기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집 샤워기가 물이 막 이렇게 퍼지듯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컵이 있어요. 제가 샤워기를 가지고 이 컵에 물을 담을 겁니다. 만약에 샤워기를 가까이 가져가면 물줄기가 이 면을 대부분 통과하겠죠. 그러니까 물이 빨리 찰까 천천히 찰까? 빨리 차겠죠. 하지만 제가 샤워기를 멀리 갖다 대면 물줄기의 일부는 여기를 통과하겠지만 나머지 물줄기들은 옆으로 빠지겠죠. 그럼 샤워기에 이 종이컵에 물이 빨리 찰까 천천히 찰까? 천천히 차겠죠. 자, 이걸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을 자기력선, 샤워기를 자석, 그리고 얘를 코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석을 가까이 대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진다. 샤워기를 가까이 하면 컵의 단면을 통과하는 물줄기의 개수가 많아진다. 샤워기를 멀리하면 물줄기가 퍼지면서 이 단면을 지나가는 물줄기의 개수가 적어진다. 자석을 멀리하면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적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석을 이렇게 코일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여기 이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는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가까이 가면 자기력선 개수 많아졌다가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멀어지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자기선속이 자기력선의 개수잖아요. 자기선속이 계속 변하는 거죠. 자기선속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럼 자기선속이 변하면 뭐가 생긴다고? 전류가 흐른다니까요. 전류가.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랬어요. 우린 이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렌츠 법칙이라고 해요. 렌츠 법칙. 자,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기선속의 변화가 왜 생겼는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자기선속이 왜 변했죠? 자석이 움직였으니까 자기선속이 변한 거죠. 맞죠? 자석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자기선속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석이 움직였으니까 자기선속이 변한 겁니다. 자, 그럼 자석이 움직여서 자기선속이 변한 거야. 그럼 자기선속을 안 변하게 하려면 자석을 못 움직이게 하면 되죠. 맞죠?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면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자석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자석이 가까이 오는 걸 방해해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중학교 리뷰에서 이거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쪽이 자기장 방향이 된다 그랬죠? 바로 이쪽. 자기장 방향이 결국 N극이잖아요. N극. 자기장이 이렇게 가면 우리 이 부분을 N극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N극이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기선속이 변하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아마 이렇게 감기든지 반대로 이렇게 감기든지 할 거예요. 어디로 감기는지 모르겠는데 N극이 다가오는 걸 방해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하나의 전자석이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N극이 돼야 저 N극이 오는 걸 방해할 수 있겠어요? N극이 다가오는 걸 막으려면 이쪽 위쪽이 N극이 되어야 N극이 다가오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럼 위쪽이 N극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고,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이렇게 흘러야 되죠. 이렇게 감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감기려면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 이렇게 감기려면 전류가 이렇게,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겠네요.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감기겠죠. 자, 이번에는 이 N극을 제가 빼려고 합니다. N극을 가까이 가져갔다 이번엔 뺄 거예요. 그러면 N극이 도망가려고 하면, N극이 도망가려고 할 때는 그 움직임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N극을 당겨야 되겠지. 그럼 N극을 당겨야 되니까 위쪽이 무슨 극으로 바뀌려고 하겠어요? 위쪽이 S극으로 바뀌려고 하겠죠. 그럼 위쪽이 S극이 되려면 이쪽이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이 돼야 되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야 되고,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전류가 이렇게 감겨야 되네.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감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 이번에는 여기 이쪽 검육의 기준으로 윗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위로 흘러서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전류의 방향이에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쉬운 편으로 쓰면 뭐냐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자석의 움직임을, 자석이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방향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류의 세기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전류의 세기를 보기 전에 우리 옴의 법칙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중학교 때 옴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V는 IR 기억나시죠? V는 IR인데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I는 R분의 V죠. I는 R분의 V. 옴의 법칙. 뭐냐면 전류값은 뭐에 비례한다? 전류값은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는 개념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압을 높이면 전류도 커진다는 그 의미예요. 전압을 높이면 전류도 커진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전류가 많이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높이면 되겠죠.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른다고 옴의 법칙에서 나왔잖아. 전압을 높이면, V값을 키우면 R값도 함께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유도 전압이라는 걸 볼 겁니다. 유도 전압. 자, 바로 이 상황에서 자석이 왔다 갔다 할 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전류의 흐름을 전류를 만들어내는 어떤 힘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전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전류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전류를 만들어내는 힘. 와우. 여러분, 실제로 전기를 뭘로 많이 비유를 하냐면 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호스에 담겨있는 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긴 호스가 있어요. 빨대 같은 호스가 있고, 이 호스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시다.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호스에서는 그냥 물이 가만히 있겠죠. 이 물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압력을 한쪽에서 밀어줘야 물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흐르는 전류 역시 전압이라는 어떤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전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압이 세면 물이 콸콸콸 많이 나오는 것처럼 전압이 높으면 전류도 콸콸콸 많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 전압이 바로 뭐냐?
전자의 흐름, 즉 전류를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당연히 커지는 게 당연한 건데, 저거 뭐냐? 이거 방금 잉크 센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전압은 어떻냐? 이걸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이 전압이라는 건 코일의 가문수와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식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전압이에요. V가 전압입니다.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이 N은 코일의 가문수예요. 가문수고, 여기 델타 파이, 델타 T가 있는데, 델타 T, T는 시간이고요. 파이는 아까 뭐였죠? 자기선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델타라는 게 뭐냐면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율, 이걸 묶어서 얘기하면 얘가 자기선속이고, 델타가 붙었으니까 자기선속의 변화율이고, 이 아래쪽은 시간의 변화율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압은 당연히 N, 가문수가 커지면 전압은 커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기선속의 변화율이 커지면, 자기선속의 변화가 클수록 어때요? 전압은 커져요. 그런데 시간은 짧을수록 전압이 커집니다. 맞죠? 얘를 묶어서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참고로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는 왜 붙어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전류의 방향이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방해라서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들어간 건데, 그건 나중에 물리에서 좀 더 깊게 배워보도록 하세요. 자, 봅시다. 코일의 가문수가 크면 어떻다? 전압이 커지고 전류가 커져요. 코일. 전압이 커지는 거 결국 전류가 커지는 거라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같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제가 유도전류에 3개 써놨죠? 이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하는데, 이 유도전류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다? 코일의 가문수가 클수록, 많을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즉 똑같은 자석을 가지고 똑같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코일을 같은 어떤 공간 내에서 10번 감은 거랑 여기서 100번 감은 거랑 뭐가 더 전류가 많이 흐르냐? 100번 감은 녀석이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뭐 단순히 생각해 보시면 고리 하나, 고리 둘, 고리 셋, 고리 넷, 고리 다섯, 고리 여섯, 고리 일곱, 이 고리들에서 각각 다 전류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전류를 만들고 더 많은 전압을 생산하겠죠. 그래서 많이 감을수록 전압이 세지니까, 많이 감을수록 전압이 세지니까 전류도 더 세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일단 자기선속이 많이 변하면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흘러요. 전압이 커집니다. 보세요. 어떤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이 어떤 약한 자석이 있고 강한 자석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약한 이 자석은 자기력선이 한 2개밖에 안 나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엄청 큰 자석이 있는데 얘는 자기력선이 한 10개 나온다고 칩시다. 10개 그리기 든든해.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작은 자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약한 자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자기력선 개수가 2개 지나갔다가 안 지나갔다가, 2개 지나갔다가 안 지나갔다가, 그 차이가 2, 0, 2, 0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자기력선이 10개 나오는 자석, 강한 자석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자기력선이 10개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10개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0, 1, 0, 10, 0, 10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이죠. 약한 애로 하면 여기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2, 0, 2, 0, 2, 0, 2, 0 이런 식으로 변한다면, 큰 자석으로 하게 되면, 강한 자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10, 0, 10, 0, 10, 0 이런 식으로 크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선속의 변화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센 자석으로 하는 게 전압이 높고 전류가 셀까, 아니면 약한 자석으로 하는 게 전압이 높고 전류가 셀까? 당연한 얘기지만 센 자석으로 해야 전압과 전류가 세집니다. 그래서 자석이 강할수록 유도전류는 더 세지게 돼요. 자석이 강할수록.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 같은 크기의, 정말 똑같은 자석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합시다. 같은 자석으로. 그런데 보세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잖아요. 시간에 따른 변화율.
즉 어떤 경우에는 자석을 10초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1, 2, 3, 4, 5, 6, 7, 8, 9, 10초. 1, 2, 3, 4, 5, 6, 7, 8, 9, 10초. 1, 2, 3, 4, 5, 6, 7, 8, 9, 10초. 1, 2, 3, 4, 5, 6, 7, 8, 9, 10초. 그러면 자기 선속이 정말 천천히 변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같은 자석을 가지고 1초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선속이 더 급격하게 변하죠.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자석으로 움직인다면 더 빨리 움직일수록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 선속 변화가 똑같다 하더라도 시간을 짧게 잡으면, 즉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전압이 높아지게 되죠. 전압이 높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 전류도 더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럼 이 같은 자석을 가지고 전류를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라?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라? 천천히 움직여라?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자석의 속력이 빠를수록 그럴수록 뭐가 세진다? 바로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여기 전자기 유도라는 것보다 코일이 있어 그 코일에 자석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러니까 이 코일의 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하면, 자기선속은 뭐야? 자기력선 개수죠. 이게 변하면 유도전류라는 게 흐른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코일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른대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류가 흐를 건데 문제는 그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니? 라고 하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이야. N극이 다가오면 위쪽이 N극이 돼서 얘를 못 오게 막을 거야. N극이 도망가려고 하면 위쪽이 S극이 되면서 얘가 못 도망가게 잡을 거야. 그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흐를 거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렌츠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이때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의 세기 혹은 거기에서 생기는 전압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라고 했을 때 코일의 가문수와 그리고 뭐에 비례한다?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코일의 가문수는 이름 말 그대로 같은 면적 내에서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여러 겹이 영향을 받으니까 세지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 자석을 매우 강한 걸 사용해서 자기력선이 많이 나오는 애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같은 자석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서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변하게 하면 전류가 더 세질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을 배운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 얘를 이제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부분을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자, 여기까지 하고 사실 욕심 같아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발전기의 원리까지 하고 싶은데 이어서 발전기 원리까지 하면 수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할게요. 이 내용들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발전기, 즉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 강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고 한 번에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이제 11월부터는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가잖아요. 그때 쉬는 시간마다 저를 붙잡고 많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다시 줌에서 보고 11월에는 오프라인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